자, 39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해야 된다. X 되겠습니다. 이거 왜 X냐면요. 여러분, 자, 한번 가볼게요. 이게 왜 X냐면 이건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40번 갑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예방 및 복구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X 되겠습니다.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41번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한 한목적성 위주의 통제를 한다. X 되겠습니다. 합법성 위주죠. 합법성. 자치사무는 솔직히 잘 손 못 대요. 위법할 때만 손대는 겁니다.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 위임 사무는 집행기관장이 아닌 지방의회 그 자체에 위임된 사무다. 오해요, X요? X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정부가 아니라 집행기관의 장한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사무가 기관위임 사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앙정부는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 사후적 통제보다는 사전 통제 X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단체 위임 사무는 사전적 통제보다는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지방의회는 단체 위임 사무의 처리 과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X 되겠습니다. 단체 위임 사무 같은 경우는 지방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방의회는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 조례 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예요. 기관위임은 안 돼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겼기 때문에 조례 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기관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아니죠.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기관위임 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X 되겠습니다. 누가 부담한다? 중앙정부, 국가가 다 부담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의 운영 업무와 병력 자원의 관련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 사무다. X 되겠습니다. 병력 자원 관련무는 기관위임인데요. 여러분, 보건소의 운영 업무는 단체 위임입니다. 단체 위임 사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 배분에 있어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은 포괄성의 원칙에 해당된다. X 되겠습니다. 뭐예요? 보충성의 원칙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보충성. 자, 민간이 처리할 수 있으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통일성 원칙에 해당된다. X 되겠습니다. 역시 보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있으면 민간이 하고, 민간이 못하면 기초하고, 기초가 못하면 광역하고, 광역 못하면 중앙정부 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원칙은 보충수행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보충수행 원칙에 해당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형태 중 위원회 형태에서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집행부서의장을 맡는다. 맞습니다. 기관 통합형 중에 위원회형 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형태 중에 강시장, 약의회 형태에서는 의회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행사한다. X 되겠습니다. 시장이 세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시장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형태 중 약시장, 강의회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한다. 맞습니다. 딩동댕동. 의회가 세니까.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형태 중에 의회 시지배인 형태에는 시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아니죠. 시지배인이 전문시효 같은 경우에요. 실질적인 기능을 다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56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찰 제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다. 아니죠. 자치경찰이죠. 자치경찰이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는 거고요. 국가경찰 제도는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X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자치경찰단이 자치경찰 제도예요. 대표적이었죠. 자치경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치경찰 제도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시도자치경찰을 둔다. X 되겠습니다. 어디에요? 광역에 두는 겁니다. 광역에 시도자치경찰을 둔다. 자치경찰 제도는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노노노노. 우리 국가경찰입니다. 국가경찰이 당연히 국가경찰 제도가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X 되겠습니다. 자,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 제도는 2004년부터 지방자치법에 도입되었다. X 되겠습니다. 1999년 대바리 감사회 김대중 정부 때 주민 발안하고 주민 감사가 들어온 거예요.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X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 X 되겠습니다.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명시하고 있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관련 의견 제출은 2021년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이다. 아니가 아니라 제도죠. 처음으로 도입되었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도가 아니다. 제도이다. 자 이제 주민감사 한번 볼게요.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2004년부터 지방자치법이 도입되었다. X 되겠습니다. 1999년 되겠습니다. 갑니다. 19세 이상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X 되겠습니다. 몇 살이요? 18세 이상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은 시도는 500, 인구 50만 이상은 300, 그 밖은 100명 넘지 않은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소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X 되겠습니다. 몇 살 이상? 18세 이상, 광역은 300, 인구 50만 이상 되시는 200, 그 밖의 시군무자치구는 150명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소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바꾸셔야 돼요. X 되겠습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주민감사 청구는 사무처에 있었던 게 아니라 끝날부터 X, 2년 X, 3년입니다. 옛날에 2년이었는데 이제 3년으로 바뀐 거죠. X 되겠습니다.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이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며칠 이내로 60일 이내로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어서 모집한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감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민 소환 한번 해볼게요. 주민 소환 제도는 가장 유력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다. 딩동댕동 내가 뽑은 대표 내가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는 당의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 선거구를 대선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같지만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X.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단 비례대표는 안 된다.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글자 좀 더 쓸게요.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제외라고 보시면 돼요. 74번 되겠습니다. 비례대표 지방의 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주민소환 제도는 심지역 통제 효과가 매우 크죠. 크지 않다. X 되겠습니다.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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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다. X 되겠습니다. 100분의 15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재정이네요. 재산 임대 수입은 의존 재원에 해당된다. X 되겠습니다. 자주 재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세와 세외 수입, 자주 재원. 재산 임대 수입이 세외 수입이잖아요. 지방 교부세는 자주 재원에 해당된다. X 되겠습니다. 의존 재원에 해당된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은 의존 재원에 해당된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주 재원에 해당된다. X 되겠습니다. 의존 재원에 해당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조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X 되겠습니다. 이건 지방교부세죠. 조정교부금은 여러분 지방재정법에 됐다.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고보조금은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요. X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지방교부세요. 지방교부세는 잘 사는 데는 안 주잖아요. 재정지수가 1보다 작은 데 주잖아요. 못 사는 데 주니까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기능을 하는 거고, 국고보조금을 잘못해버리면 재정적 격차를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많은데 돈이 많은 데는 좀 내도 되지만 적은 데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교부세는 특보 자리로 씌워붙인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교통안전, 논논논뇨, 소방, 안전, 교부세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84번입니다. 국고보증금의 재원에는 종부세 총액, 담보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X입니다. I'm sorry.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종부세 전액이죠. 담보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의 45%, 그 다음에 오케이 우리 내국세의 19.24 이렇게 이제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교부세는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X 되겠습니다. 총액, 종부세 전액입니다.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없다. X, 교부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끝나고 나고 그 다음에 재난복구나 이제 안전관리 위해서 특별한 재정을 위해서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및 재정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에서 예산에 반영된다. X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요. 국고보조금이 일할 사람 그러면 신청하면 예산에 떨어뜨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X 되겠습니다. 자율성을 우리 저하시킨다. 이유는 이게 특정 재원이잖아요. 특정하게 하라는 특정 재원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정자주도는 일반 회계 세입 중에 지방세와 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X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X 한 방에 다 갈게요. 자, right는 정부 간 상호 권력 관계와 기능적 상호의존 관계를 기준으로 정부 간 관계를 4가지 모델로 구분한다. X 3가지 모델로 구분했죠. 내포 권형은 연방 그 안에 주 안에 지방 정부를 수직적 포함 관계로 봤죠. 수평적 아닙니다. 수직적 포함 관계로 봤다. X 되겠습니다. 중첩 권위 모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며 협력적 관계라고 본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대등 권위입니다. 조정 권위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X 되겠습니다. 연방과 주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는 동등하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우리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연방, 주, 지방 이렇게 되는 게 대등권형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광역행정은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광역행정은 행정권과 주민생활권을 분리시켜 행정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X 되겠습니다. 일치시켜라고 하셔야 됩니다. 일치시켜.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여러분 O예요? X예요? O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행정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X 되겠습니다. 확보하기 유리하다. 넓은 지역 하니까 유리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지방자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니죠.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광역적으로.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광역이라는 말 딱 나오면 이거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하셔야 되고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 X 되겠습니다.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는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X 구성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이네요. 구성 지방자치의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X 되겠습니다. 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지방직 대비 저희들 OX 특강일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시험 치기 전에 빠르게라도 한번 보고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걸 공부하는 친구들 같으면 그냥 공부하는 친구 같으면 반복적으로 계속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이제 딱 힘을 내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험장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저희 행복의 대장 김규대가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